네, 저는 59회 변리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김주한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나이는 99년생입니다. 개인적으로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대학생입니다. 수험 기간은 2020년도 7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을 그때부터 약 2021년도 2월 말까지의 7개월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 3월부터 그리고 2022년도 7월 말까지 총 2차 시험 기간의 기간을 1년 반으로 잡았습니다. 총 합쳐서 총 2년가량의 시간을 수험 기간에 소요되었습니다. 네, 1차 시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은 95점, 산업재산권법도 95점, 그리고 자연과학개론은 82.5점으로 해서 평균 90.83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기득 당시 제가 합격했던 해의 성적을 말씀을 드리면 민사소송법은 73점, 그리고 특허법은 54.33점, 상표법은 57.66점,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이 58.33점으로 해서 61.66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전략게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책이 있습니다.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강의도 기본 강의, 판례 강의, 그리고 많이 들으시는 실전 GS 강의가 존재하는데요. 각 책마다 그리고 강의마다 요구되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공부 계획을 수립한다면 합격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변리사를 합격하기 이전부터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항상 행복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변리사 합격을 함으로써 제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좀 더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추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가장 먼저 좋았었고, 그리고 합격을 한 이후에 아마 수험생분들도 붙으면 무얼 해야지라는 버킷리스트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버킷리스트들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저는 붙고 나서 컴퓨터를 정말 사고 싶었는데 이제 컴퓨터를 구매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변리사 붙은 이후에 정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동기들을 만나 뵈면서 대화하고 같이 놀 수가 있는데, 그때 수험생에서 얻지 못했던 공감과 어떤 유머 섞인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내가 합격을 했구나 라는 실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라면 종강,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면 수능이라는 어떤 해방이 있는데,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커다란 해방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일 텐데요. 저는 이러한 해방감을 느끼면서 정말 시험에 붙길 잘했다, 정말 노력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코드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암기 단계입니다. 암기는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로 이해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코드를 리뷰하면서 실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코드인지 리뷰하면서 뜯어보는 과정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풀이 과정이 있겠는데, 이는 코드를 실제로 프로그램으로서 돌려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디버깅하는 과정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암기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암기도 역시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가볍게 읽기가 있겠고, 두 번째로 정독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볍게 읽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뇌가, 사람의 뇌라는 것이 익숙한 곳에 암기하는 걸 더 편하게 느끼는데요. 먼저 가볍게 읽으면서 이 내용에 대한 익숙함을 먼저 얻어가게 되고, 이 익숙함을 바탕으로 정독을 통해 실제 암기를 하면서 훨씬 더 암기하는 데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볍게 읽으면서 내가 정말 암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재확인을 거치는 과정으로서 암기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코드를 리뷰하는 이해 과정은요, 양이 워낙에 많은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는 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목표는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판례집을 읽거나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수학 공식으로서 보자면 수학 공식을 외운 것을 실제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라고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과정이 이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풀이 단계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빛 학원에 다니시면서 실제로 GS를 수강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서 문제를 풀어보고 답안지를 받아보면서 이제 외우고 암기한 것들을 유연하게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공식을 외우더라도 한 번에 쓰기가 빡빡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변리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운 것들을 정말 유연하게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과정을 얻기 위해서 이런 문제풀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암기, 이해, 풀이 과정으로서 이 변리사 전체 과정을 3등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1차 시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강의는요, 이상윤 교수님의 기본 강의와 최신 판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민법은 과목 특성상 양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문제도 어떤 판례를 다양하게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민법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는 시험 전까지 가장 가능한 많은 판례들을 알고 가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또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판례를 요지 위주로 눈에 많이 바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다외독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당장 판례를 줄줄이 외울 수 있는 것보다 문제의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의 경우 가능한 다외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허법은 임병웅 변리사님의 기본 강의와 판례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근데 민법과 다르게 산업재산권법은 조문으로 장난을 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조문으로 장난치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어떤 유형으로서 드러나는지가 파악이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기본서 회독과 아울러서 조문 회독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습니다. 이는 상표법, 디자인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공부 방식이었고, 민법과 다르게 산업재산권법은 조문 비중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조문 공부도 별도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상표법 역시도 한빛 변리사학원에서 수강을 했었고, 디자인보호법도 김인배 변리사님이 기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러한 공부 방식은 특허법에서 차용했던 공부 방식과 동일하였습니다. 자연과학의 경우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가장 껄끄러워하시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화학은 서영석 교수님의 기본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최성훈 교수님의 중급 강의를 수강을 했었는데요. 이제 두 과학의 경우 저는 베이스가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문제를 맞추자라는 취지에서 많은 것을 암기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자연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되겠는데요. 지구과학과 물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암기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마치 법 과목을 회독하듯이 지구과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물리는 공식 암기를 선행을 하고서 문제 푸는 과정을 많이 가졌습니다. 유의해야 되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대단한 고득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 과목에서 훨씬 더 고득점을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과학계로는 자신의 베이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특허법의 경우에는 박규민 변리사님, 그리고 박형준 변리사님, 서상철 변리사님이 실전주의스를 수강했습니다. 이제 1차 시험과 매우 달라지는 것이 이 어렵고 난해한 특허법이라는 과목을 실제로 문제를 풀고서 손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보다 더욱더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허법은 다른 과목보다도 판례집이나 문제 푸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외우고 있는 판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서 답안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허법은 가장 이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법은 박진호 변리사님과 김세원 변리사님, 그리고 한경훈 변리사님의 GS를 수강을 했습니다. 상표법은 워낙에 조문이 많습니다. 33조, 34조만 하더라도 그 안에 많은 호수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공부하기 위해서 마치 수학 공부를 하듯이 공식을 암기하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각 논점별로 그 안에 존재하는 목차들을 두 문자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도 어떻게 하면 논점을 잘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수학 공식을 풀듯이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머릿속에서 미리 두 문자를 떠올려보고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논리의 흐름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거나 GS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목차를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백설림 변리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적용되어 있는 공부 방식과 답안지 작성 방법이 많이 차용되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하는 방식은 특허법에서 사용했던 이해하는 방식의 위주로서 공부를 하시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상표법에서 했던 대로 사원표 수업을 가장 면밀하게 가능한 자세하게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과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대한민국의 전통 놀이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항상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매 판마다 나의 변리사 합격에 걸려있는 것처럼 매우 진지하고 굉장히 엄숙하게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실버 4티어에 거주하고 있고요. 판테온과 모르가나라는 캐릭터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오가는 길에 친구들과 정말 많이 통화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고 많이 의지하는 친구들에게 하루의 힘듦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시덥잖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마음에 있는 엉킨 실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지가 있었기에 제가 합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각자 원하시는 거 하시는 것으로서 낙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과연 슬럼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슬럼프가 정말 많이 오는 편이었는데 어느 땐가 슬럼프를 억지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슬럼프가 왔음에도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공부하려고 하고 억지로 앉아있으려고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슬럼프가 극복되는 기간도 너무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한 행복하려고 하는 공부인데 이렇게 너무 애쓰는 것이 스스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슬럼프가 오면 오는 대로 제 자신을 그냥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무능감이라는 부정적 감정 속에서 헤엄치다 보면요.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극복이 됩니다. 헤엄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부유하는 순간이 오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억지로 자신을 막 채찍질하기보다는 좀 냅두고 좀 더 잘하고 있다. 타이르면서 돌봐주는 것이 훨씬 더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합격하는 데 있어서도 그나마 행복한 수험 기간으로서 남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월부터 곧바로 실전 GS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초 GS도 진행하게 될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들과 직접 2월 달부터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가진 상표법에 대한 팁이나 노하우들을 전해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슬럼프도 겪으시면서 정말 어려운 공부도 하시면서 많은 두려움과 막연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 무게감이 얼마나 중하고 어려운 건지는 저 역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해오신 공부량이 적지 않고 그리고 걸어오신 길들이 그렇게 어긋나 있는 길들이 아닙니다. 걷고 계신 그 길이 정답이 맞고요. 지금 혹시나 슬프거나 힘든 감정을 느끼고 계시다면 워낙에 어렵고 힘든 시험이다 보니까 좀 지치셔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분명 그 길이 정답이 맞기 때문에 해왔던 대로만 꿋꿋이 걸으시면 됩니다. 슬퍼하는 감정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고개를 드시면 분명히 걸어갈 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길들을 꿋꿋이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꿈꾸셨고 바라셨던 그런 성취가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믿으시고 스스로를 위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